2학년 A반 최혜입니다. 이번은 12주차 초이치 기공학 마그네틱 어태치먼트 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버대체의 분류를 다시 짚고 넘어가자면 스터드 어태치먼트, 바우 어태치먼트, 마그네틱 어태치먼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서 스터드 어태치먼트와 바우 어태치먼트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제 이번 시간에는 마그네틱 어태치먼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그네틱 어태치먼트는 이렇게 자석 구조체와 키퍼를 되어 있는 것을 키퍼 흡착력을 이용해 만든 어태치먼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담은식 교수님과 그 마그네틱을 개발한 분과 같이 찍은 사진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자석을 이용한 치과 보충 치료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데 이렇게 자성제와 자석 구조체, 이 흡착력을 이용한 마그네틱 어태치먼트가 이제 앞으로도 널리 쓰일 전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그네틱 어태치먼트의 원리를 살펴보자면 일단 자석끼리의 반발력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게 같은 S극끼리에는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있는데 이 반발력을 이용한 것이고 두 번째, 자석끼리 흡인력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건 N극과 S극이 이 서로 끌려서 이렇게 되는 것을 흡인력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석과 이것을 흡착한 자석제, 즉 키퍼를 이용한 이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에서 언급한 자석과 이것에 흡착하는 자선제, 즉 키퍼를 이용한 모습입니다. 이 아래 측은 쪽에 삽입되어 있는 게 키퍼이고요. 키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게 자석 구조체인데 자석을 내장한 자석 구조체를 의치상에 자석 구조체에 흡착하는 금속판에 키퍼를 치아에 매립하고 양쪽에 작용하는 흡인력을 이용하여 의치 측은에 고정하는 것입니다. 이 측은에 매립되어 있는 것이 키퍼라고 그 위에 자석 구조체를 내장한 것을 마그네틱 어셈블리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자성 어태치먼트에 대해 정리해보자면 자성 어태치먼트는 자석의 힘을 이용하여 가채성의 의치를 지대치로 연결해 유지나 안정성을 시도하는 유지장치의 하나이고 또 자성 어태치먼트는 자기적인 힘으로 보존물을 유지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성 어태치먼트는 자석 구조체와 자성제로부터 된 자력을 이용한 보존물 유지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성 어태치먼트의 어드밴스 타입인데요. 일단 보면 말그소프트, 그 다음에 루트키퍼, 그 다음에 톰 쉐이프 임플란트, 그 다음에 프레시전 타입의 브릿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톰 쉐입의 임플란트 형태가 있고 프리셔 타입의 브릿지형도 있다고 했습니다. 방금. 일단 이 매그소프트는 보면은 키퍼 위에 마그네틱 어셈블리 상단에 노란색의 어떠한 쿠션? 소프트라고 하는 볼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볼 상단에 쿠션 캡이 덮어져 있는데 기능시 이 아래 들어가 있는 물렁물렁한 것이 소프트한 볼의 움직임이 의치상의 기능 운동을 허용해주는 완합의 마그네틱 어태치먼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오버대체 루트에 이용되는 범위도 보겠습니다. 임플란트용, 즉 피스처 스쿨의 키퍼가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그네틱 어셈블리 덴처 쪽에 들어가 있어 마그네틱 오버덴처에도 이용될 수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임플란트 어버트먼트를 보면 스탠다드 타입이 있고 돔 타입이 있고 프리시저 타입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스탠다드 타입은 마그네틱 어셈블리 기존면과 자성체의 상단이 탑이 형상이 말 그대로 플레이트한 타입을 말합니다. 이 돔 타입은 이 키포의 상단이 약간 좀 돔 이렇게 둥그런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프리시저 타입입니다. 이 척합의 정밀 이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래 사진의 임플란트 어버트먼트와 어버트먼트의 돔 키퍼를 사용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그네틱 소프트버트는 리지드 타입이 있고 리질리언 타입이 있습니다. 리질리언 타입은 의지상 기능 운동이 허용되는 어태치먼트를 말합니다. 이런 매그소프트라고 하는 것은 의지상 기능 운동을 허용해주는 어태치먼트이기 때문인데 잔존되어진 치근의 상태가 별로 좋지 않거나 잔존 치근의 수가 적거나 또는 잔존되어진 치근의 위치 상태가 이게 양측으로 위치되어 있을 경우가 아니라 한쪽에 위치되어 있을 경우 교합력을 다 감당하기 어려울 때 이런 리질리언 타입의 매그소프트를 이용해주면 더욱 좋다고 합니다. 이 매그소프트라고 하는 매그네틱 어태치먼트의 키퍼는 라우드 타입이 있고 또 흡인의 흡착력으로 둘러싸여있는 이 매그네틱 어셈블리 상단에 물렁물렁한 볼에 내장되어 있고 그 다음에 쿠션 캡으로 덮어져 있는 마그네틱 어셈블리 대체 내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능 운동 시에는 매그소프트라고 하는 이 물렁물렁한 볼에 의해 이 무브먼트 마크 지상의 기능 운동들이 허용되어지는 리질리언 타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이렇게 브릿지형으로도 쓰일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이어트용으로 스탠다드 타입이 있고 돔 타입이 있습니다. 스탠다드 타입은 키퍼의 상단과 어셈블리 기저면이 이 플레이트한 모습이고 또 돔 타입은 키퍼의 상단이 약간 좀 돔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키퍼와 포스터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포스트가 가늘게 되어 있지만 중간에 이렇게 보면 이 연결고리 목 부분이 약간 좀 얇은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게 너무 두꺼우면 이게 너무 두꺼우면 이게 잘 안 저기 할 수 있는데 얇음으로써 이게 더 잘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이유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마그네틱 어태치먼트의 임상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경치료를 하고 그 위에 포스트를 올린 모습입니다. 다음은 매급 스탠드 타입을 나누는 모습입니다. 보면 600g 포스, 400g 포스, 그 다음 매그 디스크라고 하는 어트랙티브는 800g 포스, 500g 포스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600g 포스, 400g 포스는 키퍼와 마그네틱 어셈블리가 달라붙어 있을 때 떨어지지 않으려고 버티려는 그 어트랙티브 포스가 600g 포스, 400g 포스라는 것을 뜻합니다. 보면 수치가 최소 400에서 800 이상이 되어 있지 않는데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보면은 400에서 800 범주 안에서 이용하는 것이 마그네틱 어셈블리와 키퍼가 흡수되어지는 그런 흡착력의 저장력의 범위로 정해 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800g 포스가 넘어간다면 이 흡착력이 지나서 어느 한쪽이 빼오는 이 정출의 효과가 정출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마그네틱 어셈블리의 그 유지력은 800g 포스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에 반대로 400g 포스 이하로 쓴다면 유지력은 최소에 발휘하기 때문에 큰 만족도 높은 유지력을 얻어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마그네틱 어태치먼트의 크랭포스 한계는 400에서 80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매그 피트는 보면 직사각형 형태가 됐고, 그다음 매그 미스2는 라운드 형태가 됐고, 마그네 디스크는 단건 루트의 현상이 직사각형이고요. 그 다음에 약간 라운드형, 그 다음에
그 다음 자기회로의 비교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캡 타입과 샌드위치 타입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이 캡 타입은 원반성의 자석의 하나의 작은 면을 제거해서 요크로 덮은 것입니다. 이것은 자석의 좌와 방향은 키포와의 적합면이 수직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샌드위치 타입은 한 쌍의 요크로 직사각형의 자석을 사이에 둔 것입니다. 자석의 좌와 방향은 키포와의 적합면을 평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원형의 곱보다는 타원형이, 또한 타원형보다는 직사각형이 유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샌드위치 타입은 전지형이 되고, 매그피트라고 하는 600g 포스트, 400g 포스트 두 가지가 있는데, 큰 것은 상하 6자치, 작은 것은 이 최근의 혈사 폭경이 개선에 접은 하악의 주로 준조치 측자치 부분에 이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00은 구치용, 500은 소구치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마그네틱 어셈블러 키퍼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뭔가 와이어로 길게 연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키퍼라고 하는 자선체는 스테인리스 계통으로 제작된다고 합니다. 또한 마그네틱 어셈블리는 자석의 윗부분은 스테인리스 강으로 캡슐화되지만 내부는 자석을 중심으로 양쪽이 요크로 감싸져 있는 샌드위치형으로 제작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마그네틱 어태치먼트와 클래스프를 같이 이용한 경우를 말해보겠습니다. 기계적 유지장치와 같이 아무나 파손되는 부분 없이 장기가 사용하여도 유지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음, 키퍼의 두께나 자석 구조체와 자선자의 공간을 변화시킴으로써 유지력 조절이 가능합니다. 다음, 의치 표면은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신미성이 우수하다는 것을 장점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력에 의해서 의치를 흡인하기 때문에 기계적 유지장치와 같이 만무에 의해서 유지력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다음, 의치의 사탈 방향이 자유롭기 때문에 제작 시 설계가 쉽고 고령자와 팔이 부자연스러운 환자에게 적당하다고 합니다. 또한 의치 찰타 시 지대치에 전달되는 스트레스가 적다는 것도 장점으로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수평 반영으로 흡인력이 적기 때문에 지대체에 해로운 측방압이 무리하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기구와 기술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임사술식과 기공 과정이 간단합니다. 그리고 또한 의치 차탈이 자유롭기 때문에 보충물 디자인이 쉽고 다른 유지장치와 병행하여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계속해서 완성 의치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 자신이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다음 지대치 상태에 맞춰 부담 분담이 가능합니다. 또한 어태치먼트 유지력은 자석 구조체가 근접판에서 떼면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의치 사탈 시에 지대치의 비기능적인 힘이 가해질 위험성이 적습니다. 그리고 적의 범위가 높고 마지막으로 재사용 가능하고 또한 탈라시 보골력이 발휘된다고 합니다. 이 클래스프 코너스간 어태치먼트 등 종류의 각종 유지장치와 비교하여 자석 어태치먼트의 뛰어난 점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래스프는 신밀성이 불량하고 지대치에 무리한 하중 가하기가 쉽고 또한 의치 사탈이 쉽지 않다라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이 코너스간은 제작법이 복잡하고 또한 장기적인 기능성에 문제가 있고 또 환자의 취급이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어태치먼트의 단점으로는 기원 과정이 복잡하고 유지력의 불안정이 무시할수록 크며 또한 수리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마그네틱 어태치먼트를 이용한 임상 적용 범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프를 이용한 지대체 파드 시 이용될 수 있고 또한 클래스프를 이용한 지대체 파드 시 이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오버덴처에도 이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플란트에도 이용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편출사 유리단 의치에도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기계적인 유지장치와 자성 어태치먼트를 이용한 경우의 측반력과 회전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터럴 포스, 즉 자성 어태치먼트는 수직 반영의 강력한 흡인력을 발휘하지만 흡착한 자석 구조체와 키포와는 그 흡착면의 평행한 반향의 힘에 대한 저항은 매우 적습니다. 이 반향에는 흡착면의 마찰력만이 저항력으로서 작용하여 자력은 직접적으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롤링 포스, 회전력은 자석 어태치먼트는 자석 구조체와 키퍼와의 적합면에서 측방압이나 해질력이 발휘될 때 미끄러져 떨어지게 됩니다. 이어 자석 어태치먼트를 이용할 경우의 측반력과 해질력이 미칠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석 어태치먼트는 의치의 기능 시에도 위치의
유지치에 유해로움 첫반역이 생기기 어려우며 최근의 경사도 일으키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자성 얻지 못해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문제점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측반력이 해반되는 일은 그만큼 의치의 유지 또는 안정이 희생됩니다. 지대치의 부담 면에서 보면 장점이지만 의치의 기능 면에서 보면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보호력이 발휘되어 제자리로 위치됩니다. 다음 인상에서 자성 어택치 모터가 기피되었던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기, 부시성, 자석 구조체 탈락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컴퓨터를 형상화하여 크기도 이렇게 줄여줄 수 있고 그다음 부시성을 해결해주고 또한 자석 구조체와 레이저 밀봉화를 통해 탈락되는 것을 좀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간 내에서 뛰어난 내실성을 가지는 자성 스테인리스를 채용하고 있어 녹이 쓸 염려, 즉 부시성을 해결하고 레이저 연족 기술에 의해 완전히 밀봉되어 있어 생체 친화성이 우수되었습니다. 다음 마그네틱 어태치 모드의 변천 과정인데 제1세대는 저렇게 크고 단순하게 크게 만들어졌다면 2세대에서는 약간 좀 홈이 파여진 상태로 유지력을 증가시키고 약간 최소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세대에서는 2세대의 홈이 파진 부분에 날개 부분을 더 부착시켜 더 유지력을 증가시킨 모습입니다. 다음은 마그네틱 어태치 모체의 구조와 소재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그네틱 어셈블리는 디뮤계의 회토류 자석을 내시성이 뛰어난 고급 스테인리스 강으로 피복하고 레이저 용접에 의해 밀봉하면 됩니다. 그 다음 키퍼의 측면에는 주조시의 매물재 안에서 키퍼를 소정의 위치에 지지하기 위한 홀더가 부착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길게 연결되어 있는 게 홀더입니다. 다음은 전체 부에 적용된 매그핏 400의 모습입니다. 다음 구치부에 적용된 600g 보스의 매그핏입니다. 이것은 이 매그핏의 상단과 측면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석 구조체는 0.26g이고 키퍼는 1.6g으로 더 많습니다. 보면은 자석 구조체의 양쪽에 날개가 달려있어 탈락을 방지하는 이 3세대 매그핏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키퍼. 키퍼는 유지봉은 원지름이 0.8mm의 와이어를 측면에 연접해줍니다. 이게 주전용 홀더입니다. 이렇게 임상에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키퍼의 모습들입니다. 이게 왼쪽 사진이 옛날의 키퍼였다면 지금 오른쪽 사진은 새로운 키퍼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왓소 코핑에서 메탈 코핑이 변한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홀더가 나와 있었으면 지금은 이렇게 안쪽으로 연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매그피 어태치먼트를 제작하기 위한 필요한 공구들입니다. 기공실에서는 다 필요하지만 치료실에서는 지하 러스티 게이지와 키퍼 캐리어만 필요합니다. 이렇게 매그피 어태치먼트를 제작하기 위한 필요한 공구까지 다 알아보았고요. 여기까지 이 3주차에 걸쳐서 오버대처의 각각 각으로 세부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스터드 어태치먼트, 바 어태치먼트, 마지막으로 매그네틱 어태치먼트까지 알아보았는데 이 어태치먼트가 되게 복잡하고 좀 어려워 보이는 게 있었는데 이렇게 차근차근 이 어태치먼트가 생기게 된 원리부터 다 들여다보면은 더 훨씬 일반적인 의치보다는 더 좋고 더 앞으로도 많이 사용될 거라는 전망이 보입니다. 이렇게 11주차 총이치 기공학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